있는 짜 시간입니다. 첫 번째. 아까 한동훈은 뭐 그걸로 끝난 게 아니고 더 패야 돼요, 지금. 한동훈 장관 휴대전화 찾는데 형사들 출동. 경찰 통상적으로 한 것. 근데 그 여기 사진을 보면요. 6.25 전쟁 73주년 기념식 장충 채권이 있었는데 핸드폰 들고 다녔어요. 네. 근데 행사 참가자가 휴대전화를 주워서 파출소에 신고했다. 요건데. 요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동훈이 앉은 자리 밑에 바로 떨어져 있더라. 그러니까요. 가발을 분실했으면 금방 찾았을 텐데 이렇게 소중한 것을. 그러니까 통상적이라는 것 자체가 너무 뻔한 거짓말이니까 국민들이 화가 난 거죠. 어떤 세상에 어떤 사람이 휴대폰 분실했다고 경찰서장이 나서서 출동해 지시를 내립니까? 경찰 자기야 윤희근이가 뭐 그런 인물이나 됩니까만 통상적으로 보면 지키지 시켜야지. 왜냐하면 문재인 정부 때만 해도 검찰 경찰이 나름대로 견제하는 분위기가 있었잖아요. 그것 때문에 장악하려고 이상민을 행안부 장관에 앉힌 그런 개념이거든. 그러니까 지금은 완전히 검찰 밑에 들어가 버린 거지 경찰이. 천재초님 가발 분실하면 군부대에서 출동함. 그러겠네요. 자, SNS에 이런 글이 올라왔어요. 삼청 파출소에 전화해서 휴대폰 분실했다니까 계속 전화해 보란다. 이거는 전화하면 누군가 받을 거다. 그 이야기고요. 강력반 출동 안 해요 하고 하니 웃고 난리네. 지들도 한심한 걸 아는 거지. 본인들도 서로 웃는다는 거는 이 사건이 주는 파장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 전화번호까지 공개되어 있네요. 3701-4303. 여러분들 가장 가까운 지구대에 한번 전화 한번 해보십시오. 너무 많이 하면은 또 이렇게 업무에 지장이 갈 수 있습니다. 자, 난생 처음으로 112를 눌렀다. 절도 가능성, 점유 이탈물 횡령죄 적용이 가능하면 일반인 폰도 찾아주나요? 요거는 이제 조금 더 법률적으로 나아가신 거죠. 네. 그러니까 경찰이 강력계 형사들을 출동시킨 그걸 실드 치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또 물어보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한동훈이 분실이 아니라 절도 가능성이라든지 이런 게 있어서 우리가 출동한 게 문제없다고 실드를 쳤기 때문에 저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경찰이 휴대폰 분실에 대해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대응을 한다면 그러니까 휴대폰 보험이 왜 필요합니까? 그 없어져도 되지 않습니까? 경찰이 다 찾아줄 텐데 왜 굳이 보험을 들어요? 저도 핸드폰 잃어버린 적이 있어가지고요. 그 고통을 제가 너무 잘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핸드폰 딱 갖고 다니는데 술 먹을 일이 있으면 아예 핸드폰 자체를 안 갖고 가는 경우도 있어요. 잃어버릴까 봐. 왜냐하면 핸드폰에 내 인생의 모든 것이 들어있거든. 자, 다음 짤 한번 볼까요? 이게 사건이 점점 커지고 있어요 지금. 대한민국을 한없이 축낸 공권력 재난 블록버스터. 서칭포 휴대폰. 휴대폰을 찾는다가 서칭이에요. 폰을 FOR. 이게 서칭 포 슈가맨이라는 굉장히 유명한 영화가 있습니다. 아, 그걸 패러디한 거죠. 국가 공인을 지키는 최후의 수색 작전. 입소문 장렬. 찾을 때까지 상영. 아, 이거 진짜 잘 만드신 거 이거는 네. 우리나라 경찰이 부끄러운 줄 아셔야 돼요. 진짜로 농담하는 게 아니라. 그것도 소문이 왜 났을까? 내가 봤을 때 자랑스럽게 이야기한 거야. 부끄러운 줄 모르고. 그게 처음에 단독 기사가 떠서 알게 됐었죠. 네. 관련돼서 국민이 아니고 경민만 섬기는 검찰. 근데 이거를 헤어스타일별로 이렇게 자세히 한번 보세요. 헤어스타일별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리 오너라 벗고 놀자. 벗으면 시원하긴 하겠네요. 김마담 여기 99만 원 불기소 세트 5개. 이런 거예요. 다 뒤져 압수수색 해. 이 새끼야 보안 들렸잖아. 고객님 비번이 일국의 장관에게 감히 넣었다 이가? 뭐 이런 것들인데 넘어가 보시고 이거는 아니 이게 왜 만들어졌냐면 요즘 검찰에서 이모티콘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검찰 따위가 지금 이모티콘 만들고 놀고 있을 뭐 때냐. 검찰티콘, 네. 검티콘.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한 패러디로 수사관이 만들었다고 하죠. 네. 자, 알겠습니다. 다음 짤. 경기 회복 기대에 꺾이고 엘니뇨의 물가는 들썩. 이제 자연 재해 탓을 하고 있어. 정말 동아일보가 대단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물가가 오르는 이유는 엘니뇨다. 야, 그러면 이제 윤석열 정부가 하는 일은 아무것도 없는 거네요. 7년 만에 엘니뇨가 밥상 물가를 자극하고 있다. 정말 큰일입니다. 아니 물론
자연재해나 천재지변이 어떤 영향을 줄 수는 있겠지만 그것은 별개의 문제로 하고 거기에 대한 대책도 세우는 것이 정권이고 정부거든요. 네, 엘니뇨에 압수수색 해야지 그럼. 그러니까요. 내인년, 엘니뇨 내인년. 그 다음 짤 보겠습니다. 물가 눈치 보기. 여름철 먹거리 가격 불안하니까 정부가 하는 말이 저율 관세 농산물 대량 수입해서 물가 안정시킬게요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그 농산물은 어디서 수입합니까? 중국에서 수입할 거 아니에요? 아, 진짜 대단하다. 중국에서 안 주면 어떡해? 그러면서 농가들 입은 틀어막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럼 우리 농가는 또 어떡하냐고. 아유, 이게 악순환 되는 겁니다. 다음 짤 한번 볼게요. 다음 라면 업계 들어와. 지금 이미 제분 업계는 지금 원산 폭격 대가리 받고 있는데 제빵 업계 대기하고 그러니까 이게 그런 거지. 총체적인 무능을 딱 한두 군데. 교육 카르텔은 학원 강사 탓을 한번 하고 그 물가 탓은 여러분들이 라면 얼마나 드시는지 모르겠는데 그 물가는 한 10,000가지 원인이 있다면 그중에 한 가지 원인인 라면 값만 잡으면 물가를 잡는다고 생각하는 저런 개쇼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 짤을 보겠습니다. 이거 아까 우리가 이야기했던 건데 즉흥 발언. 즉흥 발언을 막으려다 보니까 이 사태가 지금까지 벌어진 거야. 결국에는 윤석열의 즉흥 발언이 강사들 수사하는 데까지 가는 거예요 지금. 꼼꼼하게 배에 왕잔도 새기고 있네요. 근데 이제 저 즉흥 발언의 피해자가 지금 고3 학생들이라는 거죠. 진짜 너무너무 화가 날 것 같아요. 저번에도 이야기했지만 고3 내가 왜 대한민국의 고3이 됐을까 그 자체만으로도 맞아. 엄청 화가 나거든요. 내가 왜 이 땅에 태어나가지고 이런 진짜 먹 같은 교육 시스템 밑에서 이렇게 내가 왜 고통받아야 되는가 그 자체만으로도 화가 나는데 이게 지금 5개월도 안 남은 이 시점에 갑자기 수능 시험이 어떻게 출제될지도 모른다. 제가 최근에 들었던 그 인터뷰 중에 제일 놀랐던 게 요즘 고3은 수능 당일 그 스케줄 있죠. 네. 그대로 똑같이 운영이 된대요. 아, 그렇게 그러니까 계속? 수업 시간이 80분, 70분, 90분 이런 식으로 와. 수능 그 시험 시간 있잖아요. 시험 시간대로 한다고. 그러니까 고등학교 1, 2학년하고는 완전히 다른 스케줄로 움직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수능 당일 그 컨디션을 맞춰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 정도로 지금 전국이 수능 그 하루를 위해서 그렇게 많은 에너지를 쏟고 있는데 그걸 한 방에 그냥 다 바닥을 흔들어 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즉흥 발언이 이 사태를 몰고 왔는데 교육부 서류에는 대통령 지시사항이 0건이야. 근데 구두로 지시했다는 뻔한 거짓말 아닙니까? 미래 일찍 양산에 감사드립니다. 네. 네. 자, 다음에 군사 독재 시절에는 너 빨갱이지 했던 군인 출신들이 지금 똑같습니다. 정권에 반대하거나 걸림돌이 되는 인사한테 지금 검사 독재 시절에는 너 간첩이지. 실제로 이 이야기 이따가 해드릴게요. 검사 출신이 심지어 전직 대통령을 간첩이라고 한 사건. 다음 한번 보겠습니다. 대한민국 사회가 이렇습니다. 저번에 그 G7 하기 전에 G7 회원 국가들의 장관들 뭐 모여가지고 오염수 방류 찬성하냐 마냐 할 때 독일은 반대를 했잖아요. 독일 환경부 장관이 G7 회견에서 이래 일본에 반발하면서 오염수 방류 환영 안 한다, 못 한다 했는데 우리나라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바다에 버리는 게 처리하는 거래요. 난 이 사람들 이해를 할 수가 없다니까요. 일본 장관인가? 난 일본 사람처럼 생기긴 했어. 봐봐. 그러니까 총기가 없는 걸 보면 일본인 같은 느낌도 있는데 그래도 저건 너무 좀 상식이 어긋나는 거 아닙니까? 환경부 장관이면 저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는 거죠. 최소한 우리나라 이게 시스템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이따 다시 한번 좀 해드리겠지만 환경부 장관이라는 사람이 환경 망가뜨리 앞장서 4대 강도 마찬가지잖아. 저 한화진이가 원전을 친환경으로 분류하는데 인증해주는 환경부 장관이에요. 야, 진짜 역적들만 모였네요, 이 정부. 다음 짤 보겠습니다. 오염수 괴담 맞서서 회 먹방 릴레이 여당 지도부. 아직 멀쩡한 회보다는 후쿠시마 특산품 먹방을 아주 아들 선주 며느리들과 함께 걸쭉하게 그러면서 오염수나 먹어봐라. 지금 오염수 방류도 하는데 회 먹방이 이렇게 코미디 아니냐고. 저 그림에 자세히 보시면 위에서 네 번째 앉아 있는 뚱땡이가 물고기를 볼에 비비고 있습니다. 너무 사랑스럽다는 듯이. 정말 그림 잘 그렸네요. 그러니까요. 다시 말씀드려요. 일본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한 뒤에 매일
회를 한 점씩 쳐드시기를 바래요. 매일. 뭐 얼마 만에 돌아온다는지 모르니까 앞으로 한 4, 5년 동안 계속 그렇게 해. 그게 7개월 만에 돌아오는지 몇 년 만에 돌아오는지 한번 보게. 매일. 다음. 요건 이제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의 속마음일 거예요. 횟집, 괴담 박멸, 횟집 회식. 밖에 나와서 중간에 이제 담배 피러 나왔어요. 입시 전문가이시며 방사능 전문가 위대한 각각 아내들은 지금 저러고 있어. 밖에서 담배 피는 누군가 공천이 뭔지 에휴. 근데 바로 그 옆에 민주당이 오염수 투기 반대 단식하고 있어. 속으로 제가 들은 이야기는 그거거든요. 국민의힘도 지금 자기들끼리 모였을 때는 이거 큰일 났다고 한대요. 그렇죠. 지역구에서 올라오는 민심이 있는데 당연히 모를 리가 없죠. 다음 짤 보겠습니다. 지금 잠이 옵니까? 한덕수 마실 수 있습니다. 지금 잠이 옵니까? 사실 그래요. 이것도 진짜 오염수 방류가 여러분들 이직분들 방류도 아무 일 없는데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누적되는 시작점이라는 걸 생각을 해야지. 이런 애들이 있잖아요. 이번에 저 광우병 이야기도 이번에 보니까 실제로 우리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WHO 세계보건기구에서 광우병에 대해서 주의보를 내린 적이 있고요. 실제로 광우병 걸린 소들이 나왔어. 각 나라에서. 네. 그거를 이제 민주당 국회의원이 수만 명이라고 했다가 광우병 걸린 서 그 이야기가 약간 숫자가 좀 다르긴 했지만 어쨌든 광우병 걸린 사람들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대한민국은 민주시민들이 그걸 막아낸 거 아닙니까? 그 이야기를 지금도 광우병 괴담이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고기 구워 먹을 때 탄 거 먹지 말라고 하잖아요. 네. 탄 거 먹으면 안 걸리니까. 근데 탄 거 먹어서 안 걸리려면 탄 것만 한 번에 한 20kg씩 먹어야 돼요. 그러면 100% 암이 걸리거든요. 근데 그 논리하고 똑같은 겁니다. 우리가 한 번에 탄 거를 20kg 먹을 일은 없지만 그 1말에 10,000분의 1, 1,000,000분의 1의 그 확률 때문에 탄 거는 되도록 안 먹이려고 서로 조심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다 마찬가지인 거예요. 광우병도 그렇고 이 방사능 오염수도 그렇고 위험이 있다면 안전하다는 게 확인될 때까지는 국민들한테 주면 안 되는 거죠. 맞습니다. 근데 왜 지금 민주당이래. 그러니까 대통령실에서는 안전한 게 확인도 되지 않았는데 왜 먹으라고 이렇게 밀어주는 거냐고요. 자, 다음 짤. 국민의힘은 지금 일본의 힘 같다. 그러니까 일본 편을 너무 심하게 들고 있는 거죠. 적당히 양다리 거쳐야 되거든요. 국민 정서도 같이 이렇게 어루만지면서 일본도 견제하면서 가야 되는데 하다 보니 너무 나가버린 거예요. 국민들은 직접 못 때리고 민주당만 때리고 있어요. 민주당이 국민 편을 들고 있는 바로 그 상태. 자, 그 다음 짤 한번 보겠습니다. 21대 국회 본회의 무단결석 상위 10인. 저 더불어민주당의 우상호 의원만 제외하고 나면 다 국민의힘이에요. 우상호 의원은 불출마 선언했잖아요. 편하지. 편안함이 보입니다. 네. 괜찮아요. 10명 다 국힘으로 채울 수 있었는데. 근데 이제 지금 국힘에 있는 국힘으로 이름을 올린 사람들은 다 이제 공천 바라기들 아닙니까? 야, 근데 결석 횟수가 21대에서만 본회의 김태호 28번, 이달곤 24번. 아까 그 이달곤이가 그 이달곤이에요. 자세히 안 읽어봐서 모르겠지만 반대한다는. 달곤이. 야, 권성동 22번, 정운천 22번, 홍문표 22번, 강기훈, 배현진, 이용, 태영호 이런 사람들이 본회의 무단결석 상위 10인. 넘어가겠습니다. 저 국민의힘 당대표 근황인데요. 어제 김무성이 나온 행사를 갔나 봐요. 그때 나온 얘기가 김무성이 한 말이에요. 나이 70 먹고 출마하는 거, 표 달라고 하는 건 국민에 대한 A가 아니다. 그래서 명언을 남겼지. 저거 말 듣고 저쪽에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쌍욕을 했다는 속으로. 저 새끼가. 근데 김기현 표정 한번 보세요. 김무성 당대표일 때 하급 당직자 이런 사람이었는데
그러니까 얘는 자기보다 높은 사람들한테 굉장히 표정이 좀 비굴한 게 원래 맞아. 배어 있더만. 그러니까 김무성이 그러니까 정치하기 딱 좋은 이 모든 스펙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집안도 그렇고 돈도 그렇고 정치적인 이력도 그렇고 거기다가 그 정치하는 이 30년 동안 여의도 바닥에 뿌려놓은 돈이 엄청 많은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행사 한번 하면은 유력 정치인들이 많이 오니까 아무리 김기현이라고 하더라도 어깨 펴기는 어렵죠. 그런데 국회 교섭단체 연설에 보면 그냥 극우 집회 나가서 마이크 잡은 거랑 똑같은 짓 하잖아요. 그 국민의힘의 여당인데 정권을 잡고 있는 당인데 뭔가 이자한한테는 뭔가 고칠 수 없는 병 같은 게 있는 거예요. 강약 약강의 병이. 이재명 대표 연설할 때는 저런 거만한 자세로. 윤석열이 입국할 때는 저렇게 하면 안 된다고요. 집권 여당은 여권의 한 축이에요. 당대표가 가서 가볍게 먹내하고 그렇죠. 서로 두 손으로 잡아도 안 돼. 악수할 때. 딱 당당하게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놈들이죠. 땅땅땅. 당대표! 자, 그리고 하나 더. 마지막은 아니네요. 하나 더 보면 지금 50억 클럽 지금 그 박영수 구속영장 청구했다 그러는데 윤석열이 아니라 박영수 싸게 끊어주고 윤석열 막으려고 한다는 의도가 저는 보이고요. 네. 근데 자세히 보면 어마어마한 고래 위에 저 고래 그 위에서 지금 낚시질하고 있는 거 검찰이. 그래서 지금 먹이 사슬 중에 가장 피레미 잡는 차로 그런 그렇죠. 분위기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 작가님 진짜 잘 표현한 것 같아요. 음. 대장동 사건에 대해서. 자, 다음 잘 보겠습니다. 민주당 상황. 이낙연 전 대표가 귀국하자마자 추미애 전 대표가 떡하니 나오는 상황이에요. 사실 추미애 대표는 그러니까 최초는 아니지만 정권 교체를 이루어냈던, 말하자면 야당과 여당을 같이 한 그 당대표였고 예. 임기를 채운 유일한 당대표, 첫 번째 당대표였단 말이에요. 근데 이낙연 전 대표는 대선 나간다고 한 7개월 만에 당대표 그만두고 당원 당규 바뀌어서 대선 나갔다가 경선에 떡 떨어지고, 나 경선에 떡 떨어졌으므로 유학 간다고 가셨던 바로 그분이 이제 1년 17일? 네, 1년 1년 17일 만에 그것도 이제 의혹 제기가 있어요. 1년 17일은 모 종교의 뭐 종교가 아니라 노아의 방주. 노아가 방주에서 생활한 그 기간이 1년 17일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건 꼭 굳이 다루고 싶지는 않은 게 네. 공교롭긴 하지만 증거가 없으므로 내가 거기까지 다루고 싶지는 않은데 그 즈음에 이 추미애 대표가 활발한 언론 활동을 시작했어. 네. 그래서 나온 게 언니도 왔다 이렇게. 여름이 왔은 게 수박을 깨뜨려야겠다. 낙엽도 잘 표현하셨습니다. 네, 낙엽이 들어오니 문을 닫아주세요. 네. 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재밌는 짤이었고요. 새벽이 온다님. 그 고고식님은 그게 뭐예요? 푸나영 마차는 땡땡? 마차는 천재. 아, 그렇구나. 예. 죄송합니다. 천하의 재수 없네. 축하드립니다. 천재. 자, 여기까지 하시고요. 자.